안녕하세요. 보이스캔의 퀸입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컨텐츠로 리딩북 코너를 마련하였는데요. 저자님께 허락을 구한 뒤 한 권의 책을 완독하는 코너입니다. 오늘부터 읽어드릴 책은 김승환 저자님의 왜 나만 착하게 살아야 해? 입니다. 착한 척 괜찮은 척 하느라 지쳐버린 이들을 위한 위로의 책인데요. 실은 저자님 스스로에게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라고 하네요. 오늘은 저자님 소개와 함께 프롤로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완독할 때쯤이면 구독자님 모두 김승환 저자님의 팬이 되어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왜 나만 착하게 살아야 해? 속으로 퀸과 함께 떠나보시죠. Let's go! 저자 김승환. 철학과를 가고 싶었지만 취업이 잘 되는 전자공학과를 진학했다. 학사 경고를 받았지만 다양한 대외 활동과 아르바이트로 MC를 보면서 아나운서의 꿈을 가진다. 18번 아나운서에 도전하다 낙방한 끝에 전공을 살려 대기업 전자회사에 들어갔다. 주변 사람들의 축하를 받지만 6개월 만에 그만둔다. 6년 동안 6개의 직업을 거치며 6번 사표를 낸 끝에 강사라는 직업을 찾았다. 15년 동안 신나게 강의하면서 30만 명의 다양한 사람을 만났다. 상담을 하면서 많은 사람이 행복과 기쁨보다는 아픔과 상처로 힘들어한다는 것을 알고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멘토가 되기를 자청한다. 그들과 함께했던 교육, 모임, 워크숍을 통해 체계적으로 달라지는 방법을 발견했고 그 경험담을 이 책에 생생하게 담아냈다. 현재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 출강하면서 전국의 대학교와 관공서, 기업체 강의를 다닌다. 지은 책으로는 머뭇거리는 젊음에게가 있다. 왜 나만 착하게 살아야 해? 김승환 지음. 프롤로그. 상황이 그렇잖아. 네가 이해해. 라는 말에 대해. 초등학생 때 어머니가 새 신발을 사주셨는데도 학교에 신고 가지 않은 적이 있습니다. 친한 친구가 매일 똑같은 옷에 똑같은 신발을 신고 다니는데 저만 새 신발을 신고 가기가 싫어서였습니다. 그때 제가 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친구에게 미안해서였던 것 같습니다. 전혀 미안해야 할 일도 아닌데 말이죠. 고등학생 때는 부모님과 식사 후 추가로 시켰던 공깃밥이 계산되지 않아 20분이 넘는 거리를 다시 돌아가 계산하고 온 일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지금까지도 아들 자랑 삼아 그때 이야기를 꺼내시곤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착해 빠져서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 며 저를 걱정하십니다. 선배는 말 안 하고 있을 때가 가장 멋져. 라는 후배의 말을 들은 후에는 꼭 필요한 말이 아니면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넌 생각하는 사람이냐? 왜 이렇게 수심에 가득 차 있냐? 웃어! 라는 친구의 말을 듣고는 매일 웃었습니다. 그랬더니 저기요, 사람이 진지하게 이야기할 땐 진지하게 받아들여야죠. 항상 장난인 것 같아요. 라며 핀잔이 날아왔습니다. 저는 너무 어려웠습니다. 도대체 누구 장단에 맞추어야 할까요? 진짜 저는 어떤 사람일까요? 제 생각과 감정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어린 시절을 되돌아보면 어른들은 여러모로 넘을 수 없는 벽 같은 존재였습니다. 부모님, 선생님, 동네 어르신까지 모두 조심해야 할 대상이었고 그들의 호통과 꾸지람 앞에서는 붉어진 얼굴을 숙이고 잠잠히 경청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 마음이 어디서 온 것인지 몰랐고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어색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 제 감정을 알게 되었을 때는 표현할 용기가 없었고 표현하지 못한 감정은 숨겨지고 대신 다른 감정을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가면을 쓴 것처럼요. 저는 잘 사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잘 살지는 못했습니다. 제 속은 계속 꼬여가고 있었습니다. 문과가 적성이 맞았지만 취업이 잘 되는 이과가 낫다는 말에 고등학교 3학년 때 과를 바꾸었고, 대학 역시 취업이 잘 된다는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전자공학과에 들어갔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듯 제 삶은 부모님의 뜻이나 사회 분위기를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대학교 1학년 1학기 이후로 가면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는 벗을 수 있었습니다. ABC로 나오는 성적표를 부모님이 읽지 못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제야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대학에서 자유를 알았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잘못 사온 미술 준비물을 바꾸어 달라는 말을 못해 하나 더 사야 했던 저인데, 대학 축제 무대에서 MC를 보는 유명인이 되었습니다. 말하는 것에 흥미를 느낀 저는 아나운서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18번 낙방하고 전자 관련 대기업에 들어갔지만 6개월 만에 사표를 냈습니다. 그 후로 6년 동안 6번의 사표를 쓰고 6번의 직업을 바꾼 끝에 강사라는 7번째 직업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행을 다니듯 즐겁게 전국을 돌며 강의하면서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았습니다. 제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을 한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수많은 수강생의 박수와 호응도 감사했지만 강의 후 보내주는 감사 문자 메시지와 메일은 정말 저를 행복하게 했습니다. 가끔은 그 문자 메시지나 메일을 통해 고민 상담까지 하면서 저의 자존감은 하늘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많은 사람과 함께하면서 깨달은 점은, 많은 사람이 말 못하는 상처와 아픔을 안고 살아간다는 것과 그러한 고민을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님과 사이가 좋으면 걱정하실까봐 말을 못하고, 사이가 좋지 않으면 하기 싫어서, 친구에게는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 같아서 친한 친구에게는 했던 이야기 또 하는 것이 미안해서 자신의 상처와 아픔을 덮고 살아갑니다. 충돌이 생기면 누군가는 다칩니다. 가정과 사회생활에서 의견의 충돌, 성격의 충돌, 능력의 경쟁 과정에서 발생하는 충돌 등으로 인해 우리는 끊임없이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리는 그 상처로 아파할 때 위로받고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술은 지치게 만들고 유인은 공허감을 남기지만 사람이 주는 위로와 감동은 다른 무엇보다 효능이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위로를 좀 더 많은 사람에게 건네고자 펜을 들었습니다. 챕터 1은 나를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착하다는 가면 속에 자기 생각과 감정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잃어가면서 발생하는 가족관계, 대인관계 어려움과 그 상황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방법을 엮었습니다. 챕터 2는 나를 위로하는 과정입니다. 내 인생은 누구의 것도 아닌 내 것이란 점을 알아가며 자존감을 회복하고 내 생각과 감정을 그대로 바라보는 방법과 표현법을 엮었습니다. 챕터 3은 나를 성장시키는 과정입니다. 내 감정을 분석하는 방법과 마음을 컨트롤하는 방법을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속에서 힘들었던 상황을 개선하는 솔루션을 배우고 자존감을 키우는 과정을 엮었습니다. 챕터 4는 타인과의 관계 성장 과정입니다. 나를 알고 위로하고 성장했다면 그동안 힘들었던 관계 속에서 다양한 사례와 솔루션으로 자신을 한 단계 더 성장시키는 과정을 엮었습니다. 이 책에 실린 이야기는 저와 함께 수업이나 상담을 진행한 분들이 들려주신 이야기를 각색한 것입니다. 이름은 모두 가명입니다.
혹여 자신과 같은 이름이 나온다면 인연이라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많은 수강생의 이야기는 저에게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였고 교과서이자 삶의 지침서였습니다. 제가 받은 위로와 응원을 독자들과 함께하려고 펜을 들었습니다. 쉼표 없는 악보가 없듯이 쉼표 없는 삶도 없습니다. 이 책이 여러분의 삶의 쉼표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책을 집필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 전국 각지의 뜨겁고 순수한 수강생들, 그리고 제 글을 누구보다 객관적 입장에서 코치해준 사랑하는 아내 재영, 아들 기주, 딸 아영이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20년 1월 경기도 일산에서 김승환. 네, 프롤로그까지만 읽었는데도 김승환 저자님의 내공이 느껴지는 내용이네요. 저는 프롤로그까지 읽어보고 가장 가슴에 와닿는 말이 쉼표 없는 악보가 없듯이 쉼표 없는 삶도 없습니다. 누구나 인생의 주인공이죠. 누구나 다 인생의 주인공인데 나는 지금 슬럼프야. 나 지금 너무 우울해. 우울한 감정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 하는 순간에도 인생은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 정말 쉼표가 있는 인생이 있을까요? 삶이 있을까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 같은 강사를 비롯해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많이 힘드시고 일을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돈을 벌지 않는다라고 해서 내 인생이 끝난 거야. 나 지금 돈을 벌지 않으니까 내 인생도 멈춰 있어가 아니라 그러한 시간을 계기로 해서 무언가 내가 발전을 할 수도 있고 그 시간 속에서도 내 인생의 시계는 째깍째깍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 정말로 쉼표 있는 인생, 쉼표가 있는 삶은 없는 것 같네요. 나 잠깐 쉬어야지, 나 잠깐 휴식기야 라고 하는 순간에도 계속해서 돌아간다라는 것. 쉼표는 없다라는 것. 쉬어가는 건 있을 수 있을지 몰라도 삶에서 쉼표는 없다라는 말. 정말 공감 가는 내용이네요. 프롤로그까지 한번 읽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챕터 1부터 챕터 3까지 챕터 4까지 있네요. 챕터 1, 2, 3, 4 제목 한번 소개 좀 해드릴까요? 네. 챕터 1에서는 왜 맨날 나만 이해해야 해? 이 책 제목이 왜 나만 착하게 살아야 해? 인데 챕터 1에서는 착하게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 상대를 잘 이해해 준다라는 것. 그런데 실제로 이해를 하는 걸 수도 있고 어쩔 수 없이 이해를 해야만 할 수도 있고 이해하는 척, 그러한 상황들 때문에 이해하는 척 하는 걸 수도 있고. 네. 왜 맨날 나만 이해해야 해? 그래서 첫 번째 챕터에서는 나를 찾아보는 거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계시네요. 생각과 감정을 잃어버린 진짜 나를 찾아보기. 네. 두 번째는 내 인생은 내 것, 나부터 챙기자. 네. 저도 전에는 좀 남들을 먼저 생각을 했었는데 인생을 조금 살아보니까 내가 나를 존중해주지 않고서 다른 누군가가 나를 먼저 존중해줄 일은 없더라고요. 내가 나를 무시하면 상대방도 똑같이 나를 먼저 무시하는 것에서부터 출발점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나부터 챙기자라고 하는 제목부터 너무 공감되네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챕터에서는 생각과 감정 더미에 묻힌 나를 응원하기 라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세 번째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기를, 상처투성이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 마음 훈련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 감정을 분석하는 7가지 방법,
그리고 자존감 거인이 되는 3가지 방법 해서 좀 마음 훈련, 제가 알기로 김승환 저자님께서 그 마음 수련을 꾸준히 몇 년 동안 쭉 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셨었는데 그러한 내용도 이 책에서 몇 년 동안 수련한 내용을 저희는 이 책에서 단번에 배울 수 있다는 점, 좋은 내용일 것 같네요. 챕터 3 기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챕터 4에서는 진심으로 당신과 잘 지내고 싶습니다. 다 함께 행복한 소통의 기술. 네, 그래서 여기에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 제목부터 사로잡는 제목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폭발하지 말고 표현하기. 감정이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퐁 하고 터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네, 폭발하지 말고 표현하기. 그리고 또 한 가지, 외로워서 결혼하면 결혼해도 외롭다. 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배고프다고 아무거나 먹으면 체한다. 같은 맥락 아닌가 싶네요. 네, 외로워서 결혼하면 결혼해도 외롭다. 너무, 제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너무 와닿는 말인데요. 네, 그렇게 해서 총 챕터 4가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마지막 에필로그, 응원합니다, 위로합니다 로 해서 이 책은 마무리 지어지게 되네요. 자, 그래서 이 책은 총 약 275페이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책의 제일 앞에 제가 이제 문구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착한 척, 괜찮은 척 하느라 지쳐버린 이들을 위한 위로라고 되어 있는데 절 위한 책인 것 같습니다. 제가 강사하면서 되게 착한 척, 그리고 괜찮은 척, 이해하는 척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강사라는 직업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육생들 만나고 교육 담당자님들도 만나고 하는데 갑을병정 중에 저는 정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싫어도 싫은 내색 못하고, 이거는 좀 부당한데 강사한테 이런 것까지 요구하는 건 좀 부당한 거 아니야? 강사료는 왜 이만큼밖에 안 줘? 원래 이 금액을 주는 게 맞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요. 근데 막상 직접 대놓고 말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을 대놓고 말하거나 물어봤을 때 실제로 강의가 끊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참고 또 참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강사 생활을 하면서 괜찮은 척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또 교육생 분들 중에서도 많지는 않지만 가끔 무례한 분들이 계시는데, 대놓고 성질 내거나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고소해야겠네. 이런 말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진짜 불쾌하고 모욕스럽고 정말 수치스러움을 본인이 느껴야 되는데 본인이 못 느껴서 제가 대신 느끼는 경우들, 그때 그냥 약간 어색한 미소를 지으면서 웃으면서 무마시키려고, 실은 제가 화를 내야 되는 상황에서도 그냥 웃고 넘어가기도 하고, 또는 저도 모르게 과잉 친절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김승환 저자님께서 왜 나만 착하게 살아야 해? 라고 제목을 지으셨는데,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필독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강사님들 많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챕터 1부터는 다음 시간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1 기대해주세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